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비상계엄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침에 보니까 야당 쪽에서는 이제 탄핵을 하려고 아마 이제 6일 정도로, 그럼 내일이죠. 내일 정도로 그걸 갖다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보니까 모든 신문이 논설에서 전부 다 이제 윤 대통령의 그 계엄령에 대한 그 부분에 이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아주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써 있어요. 써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읽어보니까 계엄 소동이 드러낸 한국 정치의 과제, 이런 제목 하에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교 교수님이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제 비교적 좀 그 중간적인 시각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참 우리 대통령이 정이 너무 많구나. 그 다음에 그 의리, 본인이 받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갚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는 비겁하지 못한 사람이다. 근데 좀 많은 사람들하고 생각이 틀리겠지만은, 저는 참모총장, 검찰총장 할 때도 제가 눈여겨 지켜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을 검찰총장을 시켜놨는데, 검사로서 검찰총장까지 갔으면은 그 부분에서는 최정상에,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대우를 받았고, 그럼 조국 같은 사람 법무부 장관 시키든 말든 신경 안 쓰면 될 텐데, 이 양반이 예전에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게 참 멋있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원칙에 준해서 봤을 때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한 점을 보이고, 그래서 그때는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야,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그 전에 민정수석인가 했었죠, 조국 장관이. 그만큼 대통령이 신임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에 앉힌 걸 반대를 한다. 그것도 검찰총장 직을 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추미애, 박범계 이런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로, 그것도 밑에 있던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조국 장관 잠깐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내려왔었는데, 그 이후로 지켜본 국민들의 어떤 그 이제 기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그 거치는 과정에서도 참 이제 충분하게 우리는 그 주변에서 경선 과정에서나 대선 그 과정에서 참 주변에 저런 사람들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더라고. 그만큼 이분은 정이 많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김여사 문제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좀 권력력이 강하고 독단적이고 교활하다면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김여사에게 어떤 조치를 먼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국민이 많이 피곤해 하는데도 진짜 그 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솔직히. 지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만 전부 다 얘기를 쓰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좀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는데, 보면은 자, 비상가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해제 건의를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해제를 했어요. 그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물론 이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그렇지만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고 사변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난 다음에 비상계엄 발표하면 뭐예요? 그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이제 언론들이라든가 지금 뭐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고 있는 야당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수습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법률 과정의 시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가게끔 갖다가 만들어 온 그런 여건을 조성했던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너무 피곤하게 하잖아. 제가 아침에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서, 자, 우리나라에서 제가 항상 이제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의 해양을 운행하고 있는 그 일정 이상의 규격을 가진 그 선박들이 거의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이거 건조하는 선박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정주행 회장께서 500원짜리 동전 가지고 영국의 어떤 은행 가서 설득해 가지고 조선소를 건립하는데 지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개척 정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나아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전자 부분,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선진국이라고 생각, 우리 어렸을 때는 유럽 같은 데는 대단한 선진국이었죠. 미국, 일본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었고 그 나라들로 수출하고, 그 수출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로만은 안 돼가지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자동차 회사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세계 1위도 인정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방산 무기, 이렇게 그냥 소총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일정한 훈련기, 지금 고등 훈련기 같은 것도 비행기도 수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탱크를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기술, 이게 원전 기술 같은 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중동이라든가 유럽, 서부 유럽 쪽에, 동부 유럽 쪽에 이제 계약을 맺고 했었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본인을 영업사원 이러라고 칭하면서 애국을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국내 정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만 탓할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소위 자신들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었는가를 갖다 돌아봐야지.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기울어져 가는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국민들 이건 다 인정할 거야. 그런데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어떤 그 정치 행태를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먼저 지적을 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놀랐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놀랐었고, 그날 저녁은 잠도 이루지 못하고, 77조 5항입니까? 국회의원들이 가반으로, 그것도 3분의 2도 아니고 4분의 3도 아니고 가반으로 해제를 결의하면은 해제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 몰랐을지는 없지. 그런데 제가 그걸 비상계엄 왜 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저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구나. 이런 상황을 갖다가 물론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은 하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나라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곤란한 지경으로 가고 있는가를 갖다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제 짐작이고, 그래서 기왕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이 이제 계엄으로 드러낸 우리 정치와 제도에 누적된 문제들을 되짚어 봐야 된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 전에 먼저 이제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이 정도 맷집도 없었는가, 이 정도면 충분히 꾸려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기대했던 부분에 대한 실망도 한편으로는 또 이제 얘기를 해놨습니다. 우리 국민들 다 똑같은 마음이죠. 지금 뭐 의료계획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교육 부분, 그 다음에 노동 부분, 의료 부분, 연금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려고 했죠. 근데 그걸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되고, 그 다음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쳤고, 지금 또 이 정부에 있을 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누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도 지적했지만은 민주화 이후 도입된 현행 정치 제도를 이 효용을 다해가는 것도 문제다. 대표적인 것이 다수제 민주주의다. 계엄 선포는 거대한 오판이었지만 대통령 담화문에 틀린 말만 쓰여 있는 것은 아니다. 야당 가히 의회 독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회 권력을 남용했고, 그로 인해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었던 것도 일부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가격한 의회 권력 남용은 야당 대표의 방탄 때문이라는 것도 다수 국민은 눈에 뻔히 보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을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정치 신념이 부족했을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지금까지 국민들이 볼 때 참 혐오스러울 정도로 뭐 대통령 영부인 문제도 있었고, 솔직히 그 다음에 야당의 의회 독재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거론했던 뭐 우리 선박 건조 기술이라든가 자동차, 전자, 방산, 무기 수출, 원전 수출, 이렇게 각 기업에서는 너무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데 정치만을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지금 자꾸 책임만 묻고 따지고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식민지화 국가 중에서 독립해가지고 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거의 유일하다. 이런 자랑스러운 이런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공을 세웠던 게 우리 기업들입니다. 실은 뭐 정치 분야도 있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이나 박정희 대통령, 여러 분들의 정말로 목숨을 건 그러한 결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좀 후배들이 정치한답시고 나라를 갖다 이렇게 되면 진짜 나라 말아먹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모든 정치인들 진짜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럴 자신이 없으면, 우리 장덕진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하면서 그런 책임을, 그런 지혜를 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 꼭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몫이 아니잖아요. 내주고 능력 있는 사람들, 진짜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지혜를 좀 구해가지고, 본인이 없으면 주변에서 구해가지고 잘 꾸려나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고, 국민들한테 너무, 지금 정치하는 분들 국민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잘 하려고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온갖 혜택을 다 부리고 온갖 권한을 다 누리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제 기왕이 이게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잘 이걸 수습하고 해가지고, 국내는 물론 이제 외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저렇게 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더만, 금융이라든가 잘 수습할 수 있도록 힘을 좀 합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